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시청자 진양철님의 라이브 즉석 참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진양철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 오늘 이렇게 첫 참여신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전화 드렸습니다. 좀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었죠.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얼마 전이에요. 불과 몇 달 전이고 작년 11월 달에 겪은 일입니다. 네. 예, 사당역에서 겪은 일이고요. 오,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잠시 쉬려고 휴직을 하고 제 고향인 대구에 내려와 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었어요. 네. 제가 살았던 동네는 성신여대 근처였고요. 직장은 정부 과천청사 쪽이었습니다. 환승을 안 해도 되지만 4호선을 타고 이렇게 직장 출퇴근을 하는데 이게 서울 지하철 4호선이 뭐 다른 호선도 출퇴근 시간이 많이 붐비지만 4호선도 유독 정말 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 심해서 제가 공황장애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 전에 아침에 공황장애 관련해서 좀 진정시키는 약을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약을 먹고 있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먹고 있고요. 한데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으면 약을 먹어도 공황 증세가 좀 올라와요. 스물스물하게.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출근 시간을 한 1시간 앞당겨서 일부러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공황 증세가 심해지면 어떤 전철역이든 중간에 내려요. 도착하기 전에. 내려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머리 좀 식히고 가다듬고 마음 정리 좀 하고 그 지하철 승강장에 보면 그 역 안에 의자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거기 앉아서 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타고 출근을 하는데 11월 달 그날이 하필 좀 공황이 심했었어요.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성신여대에서 그 전철을 타고 과천청사까지 가는 중간에 사당역에서 내렸습니다. 네네. 근데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이나 경기도 사시는 분들 아니면 뭐 다른 전철이 있는 도시에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철이 이제 뭐 1-1이 머리칸 쪽이잖아요. 앞쪽이잖아요. 그 앞쪽에 의자였던 것 같아요. 앞쪽 플랫폼에 의자 그쪽에 앉아 있었어요. 내려서. 앉아 있어서 마음 정리 좀 하고 심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도 없어요. 신발 쪽 이렇게 그냥 발 쪽을 쓱 보고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제 옆에 여자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운동화를 신건 구두를 신건 뭐 어떤 신발을 신건 사람이 이렇게 오면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인기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들자마자 그 몇 초 사이에 제 옆에 여자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여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단발머리에 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요. 단발머리인데도 위에는 회색 마이를 입었었고 밑에는 검은색 정장 바지. 그러니까 약간 정장 느낌이었어요. 여성 정장 차림의 옷이었고 굽이 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제가 못 봤어요. 얼굴을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옆에 사람을 유심하게. 근데 제 기억으로는 피부가 하얀 걸 넘어서서 좀 창백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뭐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냥 이분이 뭐 조용히 와서 앉아 있나 보다 했는데 근데 그 여자분이랑 저랑 둘이만 그 공간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뒤쪽에 이제 중간 지점부터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뭐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거나 하더라고요. 앞쪽이 그 여자분과 신기하게도 출근 시간이었는데 사당역이 참 이렇게 2호선과 4호선이 환승 구간이라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날 유독 아침에 출근 시간인데 저랑 그 여자분만 둘이 그 공간에 마치 있는 것처럼
주위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열차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 열차 뭐 음악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오이도행 방면 오이도행 열차가 들어옵니다. 이런 안내 멘트 나오고 열차가 이제 쭉 들어오잖아요. 그 여자 안 타더라고요. 전철을. 그 여자가 안 탔어요. 전철을 똑같이 안 탔어요. 저는 일부러 2-3개의 전철을 일부러 보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을 진정시킬 동안, 공항이 좀 가라앉을 동안 일부러. 그래서 아까 처음에 출근 시간이 남들보다 1시간 빠르다고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혹시나 모를 그런 증상에 대비해서 저는 일부러 2-3개 전철을 떠나보내고 안 타는데, 근데 그 여자도 안 타더라고요. 전철 안 타요. 네. 이상하다. 뭐지? 왜 안 타고 그냥 앉아있지? 노숙자는 아니고 분명히 멀끔하게 정장 차림의 회사원 같은 여성분인데, 제가 키가 170인데 그 여자분도 비슷하더라고요. 앉은 키가.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고, 다음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차를 보내고 또 그 다음 열차가 들어왔죠. 2번째 열차인데 또 안 타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뒷골이 싼 느낌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뭔가 사람 아닌 존재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뭐 비명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뒷골이 목에서부터 등 뒤까지 뭔가 짜해져요. 한기 같은 게. 엄청 차가운 한기 같은 게. 이 여자는 뭐지부터 생각해서. 근데 그 여자 휴대폰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책 같은 것도 안 받고 계속 앉아서 스크린 도어 쪽만 봤어요. 경직된 자세에서. 저는 일부러 제 긴장한 거를 풀기 위해서 휴대폰을 보고, 근데도 이게 심장이 막 쿵쿵쿵쿵쿵쿵쿵 뛰더라고요. 와, 이 여자는 뭘까? 그런데 옆에 보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옆에를 보면. 네. 저도 앞만 볼 수밖에 없었고 휴대폰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주변에 사람이 좀 와줬으면 좋겠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게 약간 잘못되었다는 게, 뭔가 지금 상황이 잘못 돌아간다는 걸, 이게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쌈무이님. 네네. 뭔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직감으로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공항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여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번째 열차가 들어왔어요. 몇 분 뒤에. 1분이 1시간 같이 느껴졌는데, 3번째 열차 들어왔을 때 뭐 어디 행 열차가 또 들어옵니다 하고 앞쪽이니까 천천히 열차가 서고 문이 열리는데, 정말 눈 질끔 감고 주먹 꽉 쥐고 열차로 들어갔죠. 제가 탔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후회돼요. 저는. 왜요? 스크린 도어가 닫히고 그 여자를 보면 안 되는데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어요. 스크린 도어가 닫힐 때. 지금도 좀 기억하니까 좀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한데,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어땠죠? 늑대나 동물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맹수들 눈 있잖아요. 호랑이나 늑대나 그런 눈 아세요, 혹시? 네. 그런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뭐야.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스크린 도어가 닫히고 제가 안 보면 됐었는데, 진짜 지금도 후회스러운 게 그 여자를 봤어요. 어떤 여잔지. 근데 스크린 도어가 닫히고 전철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저랑 눈이 딱 마주쳤고, 열차가 움직이기 전까지도 계속, 움직이고 나서도 고개를 돌려서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절 진짜 노려봤어요. 마치 사냥감인 것처럼.
공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 그게 좀 트라우마가 생겨서 많이 생겨서 그 이후로도 공황 증세가 있으면 전 사당역은 절대 안 내려요. 아, 예. 예. 사당역은 절대 안 내리고 안 내려요. 그리고 사당역 지나갈 때마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계속 그게 그 사람 아닌 뭔가가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였죠?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11월 달이라서 8시 한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진양철님은 네. 그때 본 그것이 분명히 귀신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신 확신해요. 거거든요. 네, 확신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네. 그 살아오면서 그 전에는 본 적이 없고요. 사실 그 전에 한번 느낀 적은 있어요. 근데 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느꼈던 적은 뭐냐면 제가 21살 대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네. 뒤에서 이제 승용차였는데 5인승 승용차였는데 미성년자가 부모님들이 여행 간 사이에 그 차를 타가지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빗길에 박았어요. 제가 타고 있는 택시를. 네. 저는 2주 동안 이제 김천이라는 조그만한 시골 도시가 있거든요. 제가 잠깐 그 서울 살다가 대구 내려와가지고 지인 만나고 술자리에서 이제 술 마시고 택시 타고 집 들어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제 아버지의 아는 친구분이 그 김천에 작은 병원을 운영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김천의 작은 병원에서 2주 동안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녁에 이틀차 저녁 때 병원이 정말 작은 병원이에요. 오래되고 낡고 되게 작은 병원 있잖아요. 시골의 작은 병원. 그런 병원의 로비에서 TV 보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데 그 시간이면 시간이 한 10시, 11시쯤 됐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의사가 없잖아요. 특히 원장실은 없잖아요. 원장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원장실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방 밖에서가 아니라. 왜냐면 TV를 보고 있었는데, 로비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바로 옆이 원장실이었거든요. 근데 원장실 이렇게 방 문 안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때 그런 걸 겪었었죠. 보지는 않았고. 예, 그런 기이한 걸 겪었었죠. 예. 그리고 본 거는 이번엔 사당역이 처음이에요. 작년 11월 달. 네. 사당역이 네. 어떤 그런 공포썰로 좀 네.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아, 모르셨구나. 네, 저 몰랐어요. 야, 근데 이야기 속에서 나왔지만 네. 그 바쁜 출근 시간대에 네. 원래도 사당역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예. 근데 그 시간에 그 앞칸에 두 분밖에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 공간이 마치 그 사람과 나만이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지하철 타려고 이제 딱 주먹 꽉 쥐고 타는 순간 옆을 봤는데 사람들 전부 다 뒤에서 타더라고요. 뒤쪽에서. 그러니까 완전 뒤쪽이 아니라 그 저희가 있는 앞쪽 전철 머리칸 있는 그쪽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것도 신기했죠. 그것도 신기하고. 지금 라이브 중에 예. 경자부님이 예. 본인도 4호선 예. 타고 사당에 내려서 2호선 갈아타는데 예. 혹시 2호선 어디 방향일까요? 물어보시거든요. 전 2호선 환승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과천청사가 4호선이라서 네. 예, 4호선만 쭉 타고 갑니다. 아, 환승하는 목적으로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환승 목적으로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호선을 타고 2호선을 탄 게 아니라 이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공황이 좀 심해져가지고 그냥 내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진양철님의 사당역 귀신 이야기를 또 들어봤네요. 아, 지금 근데 얘기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서 네. 소금이라도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집에 혼자 계신가요? 지금 혼자 있습니다. 뒤에 보시겠어요? 혼자 아닐 거예요.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당하거든요. 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사연은 네, 이렇습니다. 항상 아. 이제 쌈무이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양철님 오늘 제보 감사드리고 또 다른 사연 네. 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저는 라디오 지금 생방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쌈바. 쌈바.